오늘은 두 번째 비행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공항인 루클라 공항에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은 히말라야 14자 중 히말라야 동쪽에 위치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비롯 로체, 마칼루, 칸첸중가, 그리고 초유를 비행하겠습니다. 오늘 출발했던 텐징 힐러리 공항은 네팔 루클라에 위치한 공항입니다. 이 공항은 히말라야 산맥의 비탈을 깎아서 만든 공항이며 해발 2850m의 고지대에 있습니다. 원래는 지역 이름을 따 루클라 공항이었으나 1953년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텐징 노르가이를 기리는 의미에서 개명을 하였습니다. 비행 순서는 루클라 공항을 이륙, 초호유를 경유한 후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이자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그 에베레스트와 인접한 로체, 마칼루, 마지막으로 좀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히말라야 동쪽 끝에 위치한 칸첸중가를 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행은 실제 에베레스트 남쪽 트레킹 코스를 아래 끼고 가볼 건데요. 비행 경로를 설명하는 지도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계곡길로 쭉 따라 올라갈 것이고 가장 먼저 초호유를 경유할 것입니다. 이후 에베레스트 로체를 경유합니다. 비행 시간은 약 20여 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초호유까지 가는 길에 히말라야 산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아시아의 산맥으로 인도 대륙과 티베트 고원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 범위는 좁게는 동쪽 부탄 남차바르에서 서쪽 파키스탄 난가파르바트까지, 넓게는 히말라야 산맥과 이어진 카라코람 산맥과 힌두쿠시 산맥 및 파미르 고원의 산맥을 포함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 범위가 매우 넓어 히말라야 산맥으로부터 시작하는 강도 여럿 있습니다. 인더스강, 겐지스강, 브라마푸트라강, 장강 등은 히말라야 산맥을 발원지로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약 5천만 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인도가 아시아랑 떨어진 섬이었는데 그 섬이 움직이면서 아시아에 부딪히게 됐고 그때 생겨났습니다. 인도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아시아판을 약 3,500만 년 동안 밀어 올렸고 이 과정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높이가 매우 높아 남극과 북극이 아닌데도 만년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남극과 북극 다음으로 많은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어 제3극으로도 불리웁니다. 최초 목적지인 초호유가 아직 멀리 있습니다. 가는 길에 잔잔한 음악을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잠깐 휴대폰은 옆에 내려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피아노 선율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초호유가 보일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음악 잘 들으셨는지요? 현재 초우유가 오른편에 보입니다. 초우유는 에베레스트 북서쪽 28km 지점에 네팔 중국 국경선에 위치한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1954년 오스트리아 원정대 헤르베르트 티 요제프 웨일러와 쉐르파 파상다와 라마가가 초등에 성공했습니다. 북서쪽 낭파라곡의 5716m에서 접근하는 등반로가 가장 평이하고 인기 있는 코스입니다. 이제 초호유를 오른편에 끼고 돌아 에베레스트로 향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은 영국에서 만든 이름입니다. 1852년경 동인도 회사의 측량국장 앤드류 워경이 만든 이름으로 전 측량국장인 조지 이브리스트경의 공적을 기려 에베레스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 후 살아 돌아온 사람은 뉴질랜드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와 네팔인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 둘입니다. 힐러리는 셰르파의 권익 향상에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셰르파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는 등 지금 자기 자신을 있게 해준 셀파들을 챙기는 모습이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국내의 경우 1977년 9월 15일에 한국인 최초로 고 상돈이 등정에 성공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국내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에 올랐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2004년 계명대학교 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팀은 총 3명의 사망자를 냈었습니다. 박무택 대원은 설맹 때문에 하산하지 못했고 나머지 2대원도 하산하면서 사망했습니다. 어몽길 대장팀은 이 시신들을 수습하기 위해 휴먼 원정대를 꾸렸고 에베레스트로 향합니다. 에베레스트 비행 루트는 휴먼 원정대가 지나갔던 길 위로 따라갈 예정입니다. 휴먼 원정대가 지냈던 캠프들도 영상 속에 표시해 주도록 하겠고 박무택 대원의 시신을 지상으로 가져오기 위한 휴먼 원정대의 루트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지점이 박무택 대원의 시신을 지상으로 가져오기 위한 휴먼 원정대의 루트입니다. 휴먼 원정대는 3명의 희생자 중 박무택 대원의 시신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시신 2구는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발견한 박무택 시신조차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지상까지는 가지고 오지 못했고 양지 바른 곳에 돌무덤으로 잘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휴먼 원정대 또한 이 과정에서 희생자를 냈는데 계명대학교 한승권 산악회장이 고산병으로 급사했었습니다. 이 휴먼 원정대 프로젝트 내용은 영화 히말라야로도 제작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8000m에서 버티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8000m 지점에서는 오후 2시가 넘어가게 되면 산소가 평지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등반가들의 고증에 의하면 이런 경우 유체이탈 현상이 일어나서 자신이 걷고 있는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영혼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추위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혹독한 조건에서 정신력 하나로 올라가는 것인 겁니다. 위와 같은 산소 문제로 오후 2시가 넘어가면 꼭 하산을 해야 합니다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비와 긴 시간을 투입한 상태에서 정상을 100여 미터 남겨놓고 발길을 되돌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는 등산 도중이 아닌 하산 도중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제 에베레스트 정상이 보입니다. 정상을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오른쪽에 끼고 돌면 왼쪽에는 로체가 있습니다.
로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이며 높이는 8,516m입니다. 에베레스트의 남동쪽에 바로 붙어서 위치하고 있으며 위성봉우로 로체사르 8,400m가 이 봉우리의 남동쪽에 붙어 있습니다. 어몽길 대장은 다른 산은 올라가다 보면 정이 드는데 이 로체사르는 올라가다 보면 정이 떨어진다며 로체사르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엄대장의 로체사르 등반 루트는 3,500m의 절벽입니다. 엄대장이 다른 루트로 시도한 이전 로체사르 등정에서는 눈사태로 동료 2명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칼루로 향해 볼 건데요. 마칼루는 에베레스트 동쪽 네팔 티베트 국경선에 위치한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1955년 프랑스 등산가 리오넬 테레와와 장쿠지가 초등에 성공했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네임드 산인 바룬체와 함께 마칼루 바룬 국립공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칼루 바룬 국립공원은 현재 자연보호구역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마칼루는 8,000m급 14자 봉우리 중 난이도가 상위권에 속합니다. 난이도가 상위권에 속하는 이유는 일단 모든 사면이 피라미드처럼 가파르고 주변에 가려주는 봉우리가 없어서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또 정상 직전에는 날카로운 직벽을 극복해야 하는데 락 아이스 클라이밍의 기술적인 면을 마스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상의 동서남북 사면 모두 직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면도 쉽게 오를 수 없습니다. 이는 에피소드 1에서 보았던 K2와 등산 조건이 비슷합니다. K2와 비슷한 조건이니 등정 난이도는 엄청난 셈입니다. 이제 마칼루를 지나 마지막 목적지인 칸첸중가로 향해 볼 텐데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 저 멀리 그 실루엣이 보이는 것 같네요. 칸첸중가는 네팔과 인도의 국경에 위치한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분을 이루는 산입니다. 해발고도 8,586m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기도 하면서 인도의 최고봉입니다. 칸첸중가는 총 5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칸첸중가라는 말 자체가 현지어로 5개의 보석이란 뜻이라고 하네요. 5 봉우리 중 서쪽봉 얄룽캉은 독립봉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로체의 위성봉인 로체샤르와 함께 8,000m급 이상의 고봉을 의미하는 14자에 덧붙여져 16자 혹은 14+2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1852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으나 영국 측량대의 관측에 의해 에베레스트 산이 발견된 뒤 순위가 밀려났습니다. 칸첸중가가 발견된 후 47년 후인 1899년에 첫 등반 시도가 있었고 이후에도 여러 원정대가 이런저런 루트로 등정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원정대 대원의 사망, 영 좋지 않았던 날씨, 네팔과 인도 측의 압박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등반이 계속 좌절되었습니다. 마침내 1955년 5월 25일에 영국의 조지 밴드와 조 브라운이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산 대륙산악회의 칸첸중가 원정대가 대원 1명을 잃으면서도 등정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진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후 1999년 박영석 대장의 등정을 한국 내 초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 3분 후면 칸첸중가에 도착할 텐데요. 칸첸중가를 마지막으로 오늘 여행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칸첸중가는 영상에 표시해 주도록 하겠고 좋은 피아노 선율 들으면서 나머지 여행을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길 바라겠습니다.